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어제 쉬고 다시 열린 우리 증시입니다. 5월 FOMC 결과는 이미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틀 연속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약했는데 그 바통을 넘겨받고 출발한 오후 증시입니다. 하지만 좀 선방은 하고 있으나 싱겁게 버티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2687선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870선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피의 일중 흐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FOMC 회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근과 채찍 둘 다 좋습니다. 당근은 올해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라는 데 이제 선을 그은 흐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쪽이었죠. 그리고 양적 긴축에 따른 완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채찍은 뭐였냐면 여전히 물가는 잘 안 떨어지네, 그리고 미국의 노동 시장이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AI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매물 출회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2678선에서 출발한 우리 시장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거래일 대비 5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그래도 선방은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는데 외국인은 215억 원, 그러니까 많이 파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1,200억 원 이상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고 개인이 나홀로 사자 1,351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엇갈리지만 중요한 건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 역시 시가 대비보다는 괜찮습니다. 오늘 0.3% 오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2분기는 메모리 가격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한 8조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시가 대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대장주는 좀 잘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익이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 이슈로 좀 오르는 거고요. 그 외에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만나볼게요. 자, 현대,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후에 오늘 정책 발표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경계 심리가 있다. 그래서 금융주, 뭐 삼성물산 이런 자동차 관련주 다 여기 엮여 있죠.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또 실적 발표가 일부 났습니다. 뭐냐면 4월에 미국에서 실적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3%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순수 전기차는 31% 좀 껑충 뛰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건 좀 차별화됐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국가 페루와 공공기관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 이거입니다. 개별 호재가 있어서 오늘 더욱더 좀 든든한 그런 모습을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그 항암 치료제 허주마 이런 부분이 동반 수주에 성공하다 보니까 긍정적입니다. 향후 실적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겠죠. 그 모멘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869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5호장 내서 조금 더 치켜 올라가고 있는 상황. 현재 5호장 조금 더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보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코스닥의 수급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나홀로 사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같이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이 562억 원, 기관 324억 원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 일부 대형주만 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 대비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음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미국 국채 수익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HLB와 알테오제는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으나 차트상으로 보면은 우상향 패턴의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니까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어도 반도체 소보장은 약세를 좀 지속하고 있거든요. HP, SP, 이오테크닉스 오늘 1% 내외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니 해도 일부 경계 심리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정책 이런 부분이 발표 전에 일정 부분 이제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중국 증시가 쉽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 증시가 쉽니다. 나홀로 달려야 되는 우리 시장 오늘 오후장 어떻게 반전의 카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목 전략 잘 통해서 좀 목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살펴봤고요. 이제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켓스핀으로 이어갑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5월 FOMC 결과는 나왔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 특히 이제 중국 증시는 쉬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 증시 쉴 거고 나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 시장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지 좀 선방하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어제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나홀로 혼자 쉬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지표를 봐서는 사실상 오늘 시장은 대부분이 음봉장, 깊은 음봉장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미 3대 지수의 지수 캔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차트의 위치는 사실상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월 달에 급락 이후에 V자 반등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다 이 우상향을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현재 자리의 짝꿍댕이 패턴을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가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3대 지수가 만약에 전 저점을 깨는 이 자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 모두 다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밤잠을 좀 설칠 경우가 좀 있었는데 특히나 오늘 저녁에 끝난 이 미 증시를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보게 되면 자, 비둘기적 발언, 다시 말해서 트럼프보다도 바이든 정부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아주 유연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으로의 데이터를 보고 금리의 이 인하의 이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 그리고 특히나 내일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여러 가지의 이 포지션이 좀 정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은 오히려 더 어닝 시즌에 맞는 이 종목 분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5월 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오늘 시장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의 휴장이 좀 많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뚝 떨어지는 날입니다. 자, 오전장에 대부분이 개파락 출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현 시장에서 현재 시장은 양 지수 모두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개파락의 양봉에 역시나 정배열 시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 뚝 끊긴 시장에서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말장에 앞서가지고 오늘은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뿐만 아니라 비중 관리뿐만 아니라 종목 교체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10분인데요.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섹터를 보니까 1위 실적 테마는 방산, 우주, 항공, 그리고 장기 테마는 유레기판, 5G입니다. 단기 테마는 항공 등이 잡히는데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오늘 거래 대금이 뚝 끊긴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실려서 이 양 지수가 어느 정도의 이 포지션을 우상향을 잡게 되면 대부분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된 그룹주 안에서의 움직이는 이 포지션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코스닥의 오늘 강세를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 코스닥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있는데 이 3대 축 모두 다 좀 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코스닥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개파락의 양봉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이 국제 수익률의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이 바이오에서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도주인 알테오젠과 HLB의 흐름을 보게 돼도 지금 현재는 이제 앞으로 이번 달의 흐름은 조금 더 바이오에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어닝 시즌입니다. 자, 이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닝 시즌에 맞는 종목으로 반도체에서도 이제 교체 매매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멘텀 플레이에서 밸류 플레이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오늘 거래 대금이 끊긴 상태에서의 나홀로 움직이는 테마군, 섹터의 카테고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방산이 오늘 강세입니다. 방산도 두 가지 관점이죠. 트레이딩 방산과 밸류 방산 쪽이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 우주의 기준에서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피부 미용 쪽입니다. 오늘 시작은 약했지만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온 쪽이 피부 미용인데 제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휴메딕스뿐만 아니라 원택까지도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5월은 이 여행의 계절, 외출의 계절이라는 걸 좀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선택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과 우주 항공은 사실상 조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있을 이 우주 방산청의 개청의 이 모멘텀을 들고 있는 우주 항공 방산, 다시 말해서 우주 항공 쪽으로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새로운 테마.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2주 전부터 은근슬쩍 우주 항공 쪽의 모멘텀 플레이의 종목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걸 좀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HBM3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혼자 올라간 레이저 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HBM 쪽은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재밌는 것은 오늘 시작과 동시에 화장품이 1등으로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에 팔아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좀 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윗꼬리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 본느가 20% 급등을 좀 나오고 있고 현재 16%대 움직이고는 있으나 자,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 들고 가는 것보다도 묻어서 가는 것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이 저번 주부터 잡히기 시작했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쪽엔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카메라 모듈 쪽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밸류보다도 모멘텀, 재료의 이 종목들이 좀 많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양수 겸장입니다. 핸드폰 쪽도 있고요. 반대로 이 자동차 모듈, 자동차 카메라 모듈 쪽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카메라 모듈 쪽, 우리나라 동원 아네텍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론 그리고 그 MC넥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자 5월 달에 카메라 모듈 쪽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OLED 쪽입니다. 자, 저번 주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죠. 아바텍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한가를 맛보여 드렸던 선익시스템 그리고 동아 엘텍까지 OLED 쪽의 장비가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가 먼저 머리를 들었고 오늘 머리를 들고 있는 덕산 레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소재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메모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입니다. 자, 5G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대 나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5G가 움직이는 5G가 움직인다라는 이 뉘앙스만 좀 보고 이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고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유리기판은 캠트로닉스뿐만 아니라 YCKM에 아직 모멘텀 플레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로 파생되어 있는 유리기판도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몇몇 종목들의 어느 정도 이제 수면 그 이야기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모바일 게임 정부 정책 이야기 나오고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돌리는 자리가 나오고 특히나 네이버 웹툰의 네이버의 이 나스닥 상장에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밑에 바닥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오랜만입니다. 정치 관련주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시장의 이 전체 시장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 트레이딩하고 하려고 하는 이 트레이더들 한해서는 자 오랫동안 눌리고 있었던 한동훈 관련주 이 정치 테마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항공과 비만 당뇨 그리고 차량 경량화 항공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엇보다도 진에어가 먼저 머리를 들고 주도주 형태를 보이고 있고 뒤따라가는 티웨이 항공 오늘 거래량이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방송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4주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도 섹터와 다가오는 이 새로운 주도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섹터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는 이 고점 갱신 이후에 변동성 이후에 이제 쌍고점이 나오는 섹터까지도 이 테마군, 다시 말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실적 테마, 그리고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중 관리뿐만 아니라 포지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 오전과 오후장, 징금다리 시간대 여러분들 종목 발굴 이후에 여러분들은 오후장에 사서 넘어가야 될지 팔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 2시 넘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4월 12일 날 LS 에코에너지 말씀해 주셨는데 77%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신 제일전기공업은 52주 신고가 장중에 또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후장 괜찮은 종목 전략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포착과 차트포착. 말 그대로 지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수익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 그리고 밸류 관점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거래량은 급감하고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CBI뿐만 아니라 한주 메탈, 한주 라이트 메탈, RFHIC, CTK,
그 엑스패트릭 그리고 휴롬, 드림텍, LIG 넥슨, 컨텍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상위권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모멘텀 플레이가 좀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밸류 관점으로는 LIG 넥슨과 특히나 드림텍 그리고 티웨이 항공을 제외해서는 오늘 상승 탄력이 움직이는 CD매가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오늘은 사실상 좀 적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포착에서도 그걸 느끼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뒤늦게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전기, 자, 계양 전기가 움직이고 있고요. 자, 메탈에스, 풍원 정밀이 특히나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한마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제 테이펙스가 이제 드디어 저점을 만들고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실적 관련 이슈로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제 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제1전기공업이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본느뿐만 아니라 CTK, 폴라리스 AI도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가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휴장인 가운데 이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으로 이제부터는 자리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오시죠. 자, 현재 시장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 좀 걱정하셔야 되는데 내일은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매크로에서는 제일 중요시 보고 있는 쪽은 이 고용입니다. 고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파월 회장이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내일까지 현재 이 거래대금이 뚝 끊기는 게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 이번 달에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우주 항공 쪽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세트랙 I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는 매출이 1,500억에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올해 영업이익은 19억 흑자 전환이 성공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그룹사로 편입되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있는 거와 동일하게 자,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에 수주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2024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538억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점차적인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현재 자리에서 우상향 패턴에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기간 조정을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개파락이 양봉 4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향 패턴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는 현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고 이번 달에는 우주 항공 쪽의 테마에 여러분들은 비중을 조금 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종목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전 기전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서전 기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이 종목이 왜 오늘 원전이 움직이진 않는데 왜 원전주를 들고 왔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원전주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배 전반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전력 제어 시스템의 우리나라의 이 좀 유일한 기업이라고 원전 쪽의 이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전기차의 빠른 공급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공장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주요의 공급, 주요의 노후 전력망 교체에 이어가지고 지금 초호황을 받고 있는 전기 전선 쪽의 이 모멘텀 플레이 중에서 특히나 원전 쪽의 수배 전반 쪽 전력 제어 시스템은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전기 부분에 인증 혜택을 받은 원자력 테마주도 엮이기 때문에 원자력 쪽에 전기 배선 쪽 그리고 전력 배선 쪽의 이 종목으로는 사실상 원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550억이다 보니까 좀 낮고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묻어서 가는 것보다 트레이딩 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의 의견을 드리면서 자, 시가총액이 낮다 해서 밸류 측면도 낮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율 500%의 부채 79%의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무엇보다도
5월 달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주 한 종목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CD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유일한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우리나라 저가 항공 LCC 대표적인 업체이고요. 2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여행 수요가 회복될까라는 예상과 함께 호실적인 전망이 됩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로 파리,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베르셀로나, 로마의 총 4개 유럽 노선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보니까 유럽 노선에 매년 5천억 가량 벌어들이는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영향을 되찾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 수요가 안정되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넘어 역대 1위 달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보고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저번 이 월화였죠. 월요일장의 밀집 패턴에서 양봉 그리고 화요일에 징검다리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써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졌고 62선 돌파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우상향이 어느 정도는 예견되는 자리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까지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오늘 세 개의 종목을 탑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를 너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걱정하면서 아침 시장을 봤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모든 매크로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할 수 없는 시장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파락 양봉이 나오고 오히려 더 홀딩하자는 의견으로 여러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정말 중요합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이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 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즐거운 유튜브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objective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year,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Restoring pric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ough at a slower pace.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has been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 over the past year.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Inventory investment, government spending, and net export.
네, 아시겠지만 FOMC 재료는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공식 발언 함께 했습니다. 저희 마켓 나우 3부 마켓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RCC 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FRCC 부장님께서 이제 오늘 5월 FOMC를 전격 분석해 주실 텐데 예, 우선 주제 화면으로 시청자님들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쫙 껐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가는 높고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강하다 이러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또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당장 금리 인상은 없는데 네. 금리 인하도 어렵다. 딱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엄청 노력했다라고 애쓰는, 네.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물가는 많이 내려왔고 그런 성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가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질문했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적으로 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주거비 그리고 이 렌트비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신,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좀 안도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뭐 장중 흐름들이 좀 크게 변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다, 더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요. 연내 한 번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페드워치나 이런 쪽들을 보신다면 11월 아니면 12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처럼 이런 얼어붙은 심리가 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물가 지표는 봤지만 물가는 쉽게 좀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예, 우리는 맞습니다. 경제 지표 보고서는 어떻게 네.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자주 들으면 또 피로도도 있을 네. 법한데 딱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고요. 우선 시장에 주목했던 건 대차 대조표 네. 축소입니다. 네. 그런데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비둘기파적이네 이렇게도 느끼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여주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네, 어떻게 그 보여지나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무슨 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월 상한 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꼭 매월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예. 최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금액이 밴드를 설정한 밴드를 거였죠. 설정한 거죠. 예. 그래서 950억 달러를 매달 이 한도 내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채 쪽을 600억 달러였던 게 이것을 250억 달러 줄이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350억 달러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을 흡수하던 속도나 강도를 좀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단기 유동성 흐름들이 조금은 말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단기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좀 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깔리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흐름들을 조금 더 풀어주는 듯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지금 경기나 아니면 물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QT를 좀 테이퍼링, 축소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화 쪽으로 가는 그림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물가 아니면 고용시장 이게 좀 말을 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 거죠. 맞습니다. 네, 큰 축에서 그렇게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게 미 국채 2년물입니다. 네, 전이 5%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네. 좀 주저앉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절대적인 수준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은 되고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 차는 여전히 2% 그 수준이 될 건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낮추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쉽지 않죠. 부장님의 분석은 어떻게 쉽지 되시는지요? 예. 않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달러 원화는 굉장히 약세를 보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조금 시장은 외환 시장 쪽에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7월이라 하더라도 7월 말입니다. 그래서 6월 CPI, 6월 PCE 정도까지는 보고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은 금리 인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그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림이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출도 굉장히 견조하게 물론 움직이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더 위험 부담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는 못할 건데 어쨌든 네. 경제 지표는 좀 확인할 게 있고 맞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한 7월 정도 네.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점이나 이런 걸 발빠르게 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네. 좀 여쭤본 상황이고요. 엔화 가치 변동성도 꽤 커요. 무슨 당국의 개입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FMC 전후로 해서 엔화가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러당 이제 158엔에서 153엔으로 또 쭉 네. 떨어지는. 네. 근데 이건 엔화 강세로 다시 표현해서 네, 떨어지는 걸 위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엔화는 좀 과격하게 움직였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가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전망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엔 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 BOJ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라고 걱정했던 포지션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좀 급격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또한 연준의 스탠스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엔화 BOJ 스탠스도 있었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후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후퇴했고 시장은 이를 더 많이 반영했죠.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면 엔화 약세는 좀 진정되고 오히려 엔화 강세 압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엔화 강세에 베팅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보고 계실 텐데 그런 흐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 얘기고요. 통상 이제 5월이 됐습니다. 네. 세월 참 빠른데 네, 빠르죠. 5월은 통상 세린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혹여나 코스피를 이끌 그 동력을 찾을 수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세린메이라고 해서 5월달 매년 약세를 보인다라는 통계적 그런 유의성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4월달에 약하면 5월달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동력으로 할까? 일단은 한국 기업 실적이 좋고요. 한국 수출이 좋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드워치나 이런 데를 보면은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합리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나도 과격하게 그리고 좀 과도하게 후퇴된 통화정책에 대한 흐름들이 그리고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채권금리가 좀 안정되고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좀 되돌림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한국 수출 개선, 기업이익 호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달러가 약세되고 채권금리가 약세되면 뭐가 좋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거거든요.
뭐 물론 원달러율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원달러율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뭐 많이 산 업종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겠지만 많이 담지 못했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에서는 좀 매수 우위가 보일 수 있고 또 하나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FMC가 뭐 이 전환점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 그리고 5월 15일 날 있을 CPI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 날 CPI는 3개월 만에 헤드라인 CPI가 반등세를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코어 CPI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4월, 5월, 6월쯤에는 좀 물가라든지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이유는 4월 달에 세수를 납부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2분기 물가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한 번까지 금리나 후퇴된 금리나 컨센서스가 뭐 2번 정도, 좀 많으면 3번 정도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시장에서는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을 가지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랑 지금 정반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정상화되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도 채권 시장을 면밀히 봐야 할 이유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 채권 시장 하시는 분들도 주식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기업 실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지 네. 관문을 뚫겠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5월 중순에 CPI 지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부 증권사에서는 5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2,800선 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선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일부 증권사가 아니라 대신증권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드리고 대신증권. 있는데요. 콕 집어서. 예. 오늘 전망 자료를 내면서 네. 1차 목표치는 2,750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치는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고무적인 것은 12개월 선의 EPS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이외 업종들도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12개월 선의 EPS가 26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11배만 해줘도 2,860이거든요. 예. 11배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그보다 못한 수준을 간다 하더라도 2,800선 돌파 시도 가능하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2,750을 말하냐? 2,750은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이제 2,800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뭐 5월 중에는 2,80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상화만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최근 코스피가 내려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문제는 선물이었죠. 외국인이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3일까지 딱 3주 만에 6조 1,900억을 팔았습니다. 예. 현물은 샀고 선물에서만 이렇게 막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밀어냈는데 채권금리가 안정되면 이 매도했던 6조 정도의 자금들이 매수 전환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현물까지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이고 실적이 레벨업된 부분들 그 와중에 눌려있던 성장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 반도체가 여전히 실적과 업황 그리고 수출까지도 견고하다는 부분들이 시장을 든든하게 지지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줄줄이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수출 이런 메리트는 있는데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네. 하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800선 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터치했을 때 그 선봉은 누가 드리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주도 섹터는 일단은 반도체가 예.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끌고 갈 힘은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지금 실적이나 업황은 되게 좋아지고 있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더 치고 가는 힘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만드는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옴에 따라서 더 눌렸던 업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소외주가 2차 전지랑 인터넷이죠. 지난주 그러니까 4월 30일 보면은
인터넷은 의미 있는 좀 반등을 보여줬고요. 2차전지는 여전히 이렇게 바닥권에 눌려 있는데 만약에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저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룸이 2차전지와 인터넷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성장주 2차전지와 인터넷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레벨을 끌고 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주인 공이고, 네, 2차 전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거고, 인터넷은 잠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그 미국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적을 내어줄 것인가? 왜 투자자들은 뭐 보여달라 눈으로 보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10등하는 친구한테 넌 무조건 정규 1등을 할 거야. 그러고선 정규 3등을 하면 네. 실망을 하겠죠. 예. 그거랑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요? 네. 지금 먼저 본다면은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왜냐하면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조정을 받았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AMD가 실적을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급락을 했던 거죠. 지금은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지 시장 흐름, 특히 업황이나 실적이 망가지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 실적이나 전망치들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폭이 좀 제한된다고 해서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과정, 좀 조정받는 과정,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이나 실적 전혀 문제 없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은 기대감 하나로 오르는 것도 있는데 예,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잘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도 옥석거리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면면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FMC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그런 포인트도 잘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주역이고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까지 가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부장님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미래 먹거리 우주 항공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 찾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는 우주 예산을 위성체 제작이나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 등에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엔요, 우주항공청을 출범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 또 우주기술 로드맵 3.0,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 등이 그것입니다. 하반기에는요, 대한민국 우주 탐사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세계로 가볼까요? 아마존입니다. 위성 발사 시작을 했고요. 상업용 우주선 최초로 우주 유영에 도전하는 스페이스 X의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 등 이 글로벌 우주 항공 산업도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입니다. 이 선진 국가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가 확대될 항공 우주 관련 종목을
지금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